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충북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한파특보까지 발령되면서 강추위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선거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첫 공식 행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첫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참사와 관련된 질의나 답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충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도전합니다. 평가와 선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선정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70km가 넘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올 가을 첫 한파특보까지 발령되면서 강추위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한쪽 창문이 뻥 뚫렸고 길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습니다. 청주 시내 상가 건물 3층 유리창이 갑자기 깨진 겁니다. 하마터면 아래에서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칠 뻔했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깨진 뒤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은 이렇게 골목 통행을 아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약해진 유리창이 강한 돌풍에 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깨져 있다가 바람이 조금 부니까 좀 더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위험해서 전부 다 뜯어냈습니다. 저희가 빗자루로 건드려도 우수수 무너지더라고요. 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던 가로수도 길 위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제천시 송항면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는 밤새 내린 비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무너져 바로 옆 공장 건물을 덮쳤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충북에서는 하루 2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동 추풍령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5km를 기록했고 음성 73, 충주 66.5, 청주 65km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60k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충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천과 단양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져 강추위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와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추위가 찾아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절기상 입동을 앞두고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주에서도 럼피스킨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충주시 주덕읍의 한 한우 농장에서 발열과 피부 혹 등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들어와 현재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 중입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13마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지난 3일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충북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음성 농가와는 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농장의 럼피스킨병 감염 여부 결과는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야가 선거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물 교체가 화두로 던져진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인데요. 다수당 유지의 사활을 건 민주당에서는 이시종 전 지사가 퇴임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퇴임 이후 충북을 떠나 있던 이시종 전 지사가 1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올랐습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충북 노인위원회 발대식에 특강을 하러 온 건데 주제는 상원제 도입. 당장 내년 총선 때 지역 대표제 국회의원을 뽑고 이후 상원제 개헌까지 하자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보루가 되는 상원제가 없이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없이는 지방자치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퇴임 후 첫 공개 행보로 총선을 언급하긴 했지만 아직은 직접 후보로 등판할 거라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시종 전 지사의 당내 위상을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혁신위를 가동하며 소위 물갈이가 화두로 떠오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더 팽배한 상황입니다. 충북도 내 8개 당원 협의회에 대한
당무 감사가 진행됐고 이달 말이면 현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위 등급 20% 공천 배제나 중진 용퇴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결과에 따라 후보군의 지형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진보당 충북도당이 지역 화폐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정책 제안으로 유권자의 이목을 끌려는 군소 정당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특별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가 예정된 15일까지 매일 릴레이 시위를 하고 107만 명 서명부 전달, 상경 집회 등으로 국회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 법안 1소위 간사 등을 만나 오는 15일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려면 오는 15일과 22일 두 차례 예정된 행안위 법안 소위를 우선 통과해야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북도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참사와 관련한 질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참사와 관련된 질의는 야당 도의원 1명밖에 하지 않았고 충청북도도 수사를 핑계로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 119 종합상황실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흘간 18번이나 갱신해 내용을 첨부한 자료입니다. 사고 전인 오전 6시 30분 서부소방서 통제단을 가동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고 이후인 오전 10시 4분에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슬쩍 고쳐놓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소방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참사 이전에 통제단을 가동했다면 소방의 도로 통제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소방에서 참사 이후에 가동한 것으로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소방본부 차원의 긴급구조 통제단은 아예 가동하지 않았는데 가동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어디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없으니까 못 제출하시는 거죠. 우리 본부의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장은 당시 상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보고서 조작은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상황 관리, 상황 보고서 전문가 닮지 않고 허접했습니다. 이거 다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 허위다 책임져라 하면 저희들 그 상황은 책임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비슷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수사를 이유로 도의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모두 피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소방의 잘못을 따져 물은 사람은 박진희 충북도의원 단 1명뿐이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7명 가운데 5명이 국민의힘이고 2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였지만 도의회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오송 참사를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이 일종의 기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너무나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오는 9일에는 오송 참사의 도로관리 주체인 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예정인데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다음 달 선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역별 선도도시 13곳을 지정해 4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문화도시 선정에 도전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문화도시 평가와 선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지자체에게 문호를 열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던 충주의 이점은 사라졌습니다. 예비 도시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경쟁 상대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모두 13곳, 권역별 2곳 정도입니다. 충청권에선 현재 충주를 비롯해 세종과 홍성, 아산, 당진 등이 준비 중입니다. 정책 변화에도 충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콘텐츠와 실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 등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충북을 넘어 충청권 다른 시군과도 교류하며 문화의 흐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의 역할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광역시 충주라는 비전도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충주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충청북도, 남도, 세종 이 모든 곳들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그리고 대형 문화 이벤트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듯 문화도시 충주는 연결과 소통, 통합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나 유럽 등 문화도시가 활성화된 외국에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It's interesting to hear how our cities have a lot of alignment in terms of our values around supporting small businesses and local economy. 충주시는 다음 주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실적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표현했고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으로 담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는 현장 평가와 발표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26일 충북에서 발생한 우박 피해 지역에 긴급 특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일 집계 기준으로 가장 피해가 큰 제천에 7천만 원, 단양에 3,700여만 원 등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가 집중된 사과 농가에 도시농부 등을 지원해 200여 톤의 사과를 수확하고 이 가운데 46톤은 판매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8일까지 정확한 피해 현황 집계를 마무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쓰는 일부 학교에서 기준치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욱희 충북도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의 18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지만 교체가 이루어진 곳은 4곳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워 순차적으로 인조잔디를 교체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쓰는 학교는 모두 6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술에 취해 청주시 가경동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정기 국제선이 취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26일부터 오후 4시 청주를 출발해 저녁 7시 30분에 돌아오는 주 5일 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